자, 이제 시작한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A스텝. A스텝은 성공의 8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8단계는 어떤 뭐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그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다 집대성을 해보니까 이 8단계로 이루어져서 사업을 진행했구나라고 해서 실제 어떤 사례를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 단계를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성공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그런 노하우를 다 풀어놓은 건데요. 이 A스텝에 원칙이 있어요. 건너뛸 수가 없어요. 건너뛰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 단계를 건너뛰면 어때요? 나중에 뭐 건물 지을 때도 건너뛰면은 건물이 온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공의 8단계는 중간중간 어떻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그 단계가 안 되면 다시 그 전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8개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전체 구조는 세 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준비 단계, 준비 단계. 꿈과 꾸기, 결단, 명령성하고 그다음에 4, 5, 6번은 행동 단계고 그다음 7번, 8번은 뭐 점검 단계라고 하지만 성장 단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세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꿈과 꾸기로 들어가 볼게요. 꿈 이야기는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이 사업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난다는 거죠. 꿈이 없다면 사실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게 없고 내가 어떤 그 드림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으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휘둘릴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목적지가 있어야 돼. 배를 타려거나 어떤 인생의 항해를 하거나 뭔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면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거나 타게 돼요. 그래서 나의 그 꿈은 그런 목적지와 같다. 그래서 그 꿈은 처음에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이 상황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교육 유교적인 그런 그 환경 속에서는 꿈을 갖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꿈을 갖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드림 빌딩이라고 해요. 빌딩한 건물을 짓는 것 같이 내 꿈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꿈은 찾고 가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꾸미는 게 아니에요.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꾸미는 거와 꾸미는 약간 꾸미는 건 어때요? 약간 코스프레잖아요. 약간 뭔가 이게 그렇게 뭐 알맹이가 없는데 가꾸는 거는 그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꿈 가꾸기는 첫 번째가 define your dream이라고 하죠. 덱스터 이거 그룹에서 꿈 그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define your dream, focus on your dream. 그죠? define 내 꿈을 재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딱 물어봤을 때 너 꿈이 뭐야? 했을 때 5초 안 튀어나와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 이야기 들었죠. 별똥별 지나갈 때 소원을 외치면은 이루어진다고. 그만큼 간절하니까 별똥별 순간 지나갔는데 그때 내 꿈을 팍 이야기할 내 소원을 이야기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는데 그 정도로 내가 계속 그렇게 막 꿈꾸고 있고 막 생각하고 있으면 탁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철한 카네기라는 분이 누군가 컨택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딱 질문을 해서 아니면 컨택을 했는데 30초 안에 대답 안 하면 패스, 그 다음 사람한테 간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원하고 있는 것이 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지금 꿈에 대해서 정립하고 내 꿈과 내 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가, 디파인하고 있는가,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스텝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꿈 가꾸기예요. 그래서 꿈은 우리 이렇게 조감도 하고 일정표가 있어야 돼요. 건물을 짓는다고 했죠. 빌딩을 하잖아요.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제일 조감도가 없는 건물이 있어요? 이상한 데로 가죠. 아마추어에 불과하죠. 그래서 조감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감도가 있고 옆에 일정표가 있어요. 그러면 건물 올라간다는 걸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전문가가 조감도 만들어 놓고 일정표를 딱 써놨어요. 이 건물 이거 안 올라가 이거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예. 드림 빌딩 그와 같아요. 내가 조감도가 있고 일정표만 있으면 된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조감도가 뭐야? define 내 꿈을 정립해 놓는 거예요. 내 조감도가 있어요. 내 목표가 있어야 돼. 내 꿈.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보통 지금 내 꿈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럴 때 최근에 뭐 MBS 해보니까 꿈 100개 적는 거 쉽습니까? 저는 꿈 100개 적는데 7일 걸렸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7일 동안 꿈 100개 처음 딱 쓰는데 16개인가 적고 그 다음에 적으려고 그러니까 적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난 꿈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이렇게 꿈이 없나? 막 온통 꿈이 와이프를 위한 것밖에 쫙 없더라고요. 제 꿈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오로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제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시스템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네 꿈이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리고 이제 빚 갚는 거예요. 이러면 빚 다 갚고 나서 뭐 할 거냐? 빚다 갚은 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뭐 이렇게 계속 그 20대 청년이 서른 다 돼가지고 다 빚이에요. 빚. 결혼하고 막 하니까 뭐 이게 뭐 지금 월급 가지고 월급 그때 평달 50만 원 받아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드림 빌딩 하는 것을 해보는 게 잘 안 돼서 시스템에서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사람을 25개씩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전뭐 대통령 친구 되게 이런 식으로 뭐 썼는데 그 대통령 친구 된 미국 대통령, 인도 대통령 이렇게 나누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분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억지로 100개를 채워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꿈을 적는 것을 이때 뇌를 처음 쓰는 거예요, 사실. 뇌를 써야 되는 거죠. 내 감정적인 내 감각이 그동안 해왔던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뇌를 짜가지고 한번 꿈을 일단 끄집어내 본 거예요. 한번 그렇게 끄집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동이 걸려가지고 드라이빙이 걸려요. 계속 나와요, 이제. 지금은 이 칠판을 여기서부터 저까지 꿈만 적으라 그러면 다 적을 수 있어요. 순식간에 숨도 안 쉬고 꿈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드림 빌딩의 어떤 기초가 그때 이제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근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다 그런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반드시 적자생존 적어야 된다. 꿈은 적는 것과 적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자, 적는 것과 적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제로 실험을 했죠. 아이비리그 그 대학생들한테 꿈을 적으라고 했는데 몇 퍼센트만 적었어요? 3%만 적었어요. 그 30년 뒤 진짜 인생을 추적을 해보니까 적은 사람과 적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했어요. 이 적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부와 많은 그런 성공을 한 그런 데이터를 어디서 조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꿈을 적는 거 적지 않은 것은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런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적은 사람과 적지 않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적는 것은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꿈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진지하다면 반드시 적어야 된다. 적자생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네? 내가 뭐 잘못했나요? 네, 그래서 꿈이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 거 있죠, 이런 거. 우리 진짜 꿈적으라 그러면 막 왠지 잘못하는 것 같아요. 막 욕심쟁이 후후후 갖고 막 아이고 이거 옛날 얘기인데. 그래서 욕심쟁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내 가족들 생각하고 그러면 내 꿈을 생각하기가 사실 좀 민망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 딱 맞는 맞춤식으로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 하기 싫은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저는 출근하는 게 그렇게 그랬었어요. 출근하는 거. 출근 안 하는 날 딱 정해놓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꿈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역으로, 그죠? 그림 그릴 때도 달을 그리면 달을 동그랗게 그린 게 아니라 주변을 시커멓게 하면 달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내 하기 싫은 일을 쭉 적다 보면은 진짜 내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적고 나서 어, 한 가지를 고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스폰서들. 100개를 적던 1000개를 적던 10,000개를 적던 그 중에서 1번 한번 찾아봐라. 다 하나씩 하나씩. 왜 우리 대결하잖아요. 누구와 누구 이렇게 막 이렇게 두 개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씩 지으면서 그 맨 마지막에 배틀 해가지고 하나 남는 거 있죠. 그 나의 꿈을 배틀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간절한 거. 딱 봤을 때 간이 절절한가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간절하지 않은 거면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간절한 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간절한 게 하나 있었죠. 결혼.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군대에서 이 제가 소대장 할 때니까 휴가를 낼 수가 없어요. 결혼을. 예. 그래서
어, 결혼식을 하고 뭐 3일 만에 다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소위 달고 중이 달고 이게 그 휴가 내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측정 같은 걸 하면은 이제 1등을 하면은 보름 휴가를 준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측정에서 1등 하려면 책을 다 외워야 돼요. 예. 외웠을까요? 안 외웠을까요? 다 외웠어요. 진짜. 내가 그렇게 잘 외우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 있는 그 저기 사단 내에서 다 외운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왜?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가려면은 그래서 그 보름 휴가를 냈다니까요. 그래서 그 간절함 그때 이제 경험이 있는데 송명숙 사장님 간절한 경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비가 막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딸을 잊어버렸대. 그래가지고 장사고 뭐고 그 딸 찾아 헤매는 미친년처럼 막 비 맞으면서 그 진흙구덩이를 댕기면서 딸 찾아러 댕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간절함을 생각하면 자기 꿈을 그렇게 과연 찾아볼 내가 내 꿈에 대해서 그만큼 간절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 간절함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 그때 내 간절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아들 잊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예, 다니엘 그 저기 금정산 놀러 갔다가 제가 잠깐 회사에 없어졌어요. 야 그날 제가 아, 한주 사장 그냥 거의 뭐 눈물 콧물 하면서 애 찾으러 막 난리를 쳤었죠. 예. 저는 어쨌든 그래서 아이 잃어버린 것보다 한주 사장이 뭐, 그 분노하는 그 모습이 더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예, 결국 경찰서에 찾았어요. 예, 근데 그때 그 아이를 찾으러 돌아다녔던 그 간절함을 생각해 보면 내 꿈을 찾으러 그렇게 돌아다닌 게 맞나? 내 꿈에 대해서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나? 이 생각을 지금도 하면 막 이렇게 뭐 올라와요. 막 손에 닭살이 올라오고 막 짜릿짜릿합니다. 그래서 내 꿈에 대해서 그 간절함, 그 내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순간과 한번 이렇게 한번 매칭을 시켜보세요. 그럼 내 꿈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에 대한 나의 간절함 정도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간절한 꿈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 꿈을 찾기 위해서 일정표를 이제 적는 거죠. 왜 일정표를 적어야 되냐면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기간이 없으면 그건 그냥 꿈깨라 꿈이에요. 솔직히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냥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목표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꿈에다가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순간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 그래서 꿈을 목표화시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적었잖아요. 적고 나서 그걸 언제까지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게 성공자들이 제안하는 A스텝의 핵심이에요. 다들 뭘 하고 싶죠. 어, 내가 뭐 하고 싶다는 얘기는요, 이거예요. 나 죽을 때까지 뭔가 하고 싶다 이 얘기는요, 내년에 한 살 더 먹고 싶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 간절함에 플러스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데드라인. 시간은 생명이죠. 시간은 돈 이상이에요. 시간이 돈이라는 거는 그냥 돈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일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드라인. 시간 지나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꿈 기간을 딱 데드라인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죽음 이렇게 됐을 때 안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간절하면 그래서 다들 간절하지만 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냐면 데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다음에 한번 하면 됩니다. 다음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데드라인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반드시 숫자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꿈 플러스 기간 반드시 수치화해서 목표를 설정을 한다. 그래서 목표는 기한을 설정을 하고 어, 목표를 설정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장기 목표부터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저 멀리 올해 내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이든 뭐 장기적 기간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 목표 이렇게 목표를 세분화하는 거죠. 어떤 목표든지 간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분화시킬 수 있는 기술만 있고 그런 습관만 생기면요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어요. 지금 그 나사도 그렇잖아요. 그 보이저인가요? 그걸 그 우주선을 쏴놓고 그죠? 그 목적이 뭐예요? 그냥 우리 그 태양계에 있는 그 별들만 보는 게 아니죠. 이미 그 지나쳤죠. 우주 전체에서 지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미 뭐 태양계 조사는 다 끝났고 그런 것처럼
장기 목표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장기. 보통 그냥 짧은 단기 목표, 그냥 근처에 있는 그런 목표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기 목표. 우리는 주로 뭐 장기 목표 그러면 초기 사업자들은 다이아몬드 정도로 보죠. 그래서 우리 사업은 2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해요. 2 to 5 years 플랜이라고 하죠. 그래서 2년에서 5년 동안 재정적 자유를 누리는데 자유를 목표로 하는데 우리 사업의 재정적 자유의 어떤 그 상징은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정하는데 보통 2년에서 5년 플랜이니까 5년 정도로 잡고 이렇게 예, 중기, 단기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뭐 이걸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어요. 1년 동안에 나의 목표가 딱 여기 단기 목표 1년 동안에 이제 나의 목표를 정하잖아요. 뭐 연봉 1억 그러면 1억 딱 그러면 쭉 그림이 나오죠. 연봉 5천 그러면 쭉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 1년 단위 그다음에 한 달 단위 한 달 단위에서 일주일 단위로 나누면 일주일 단위에서 오늘 하루 목표가 나오죠. 그러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목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탱크화를 하는 목적이 그거죠. 오늘 할 일을 다 하기 위해서. 근데 탱크화하는 게 내 장기적 목표가 없으면 그냥 하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네, 좀 이따 그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장기 목표가 없이 오늘 탱크화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세분화하는 모습을 세분화하시게 되면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다면 다시 간절한 꿈을 내가 오늘 하기로 한 걸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 꿈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내 간절함이 약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장 목표를 정하고 수치화해서 오늘의 목표를 정하고 그걸 해내겠죠. 그래서 그렇게 꿈 가꾸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focus on your dream 제가 영어를 밤에 해가지고 아주 좀 약한데 이 포커스 한다는 것은 돋보기를 들고 태우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돋보기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타요. 탈 때까지 이렇게 있는 그게 포커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한 것을 탈 때까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이야기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건물 살라고 축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축구를 잘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축구를 잘하고 싶은 것에 포커스. 그 아버지 손흥민 선수 아버지도 아들이 축구를 하는데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계속 잘할 때까지 계속 했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처럼 내 꿈에 대해서도 포커스. 그래서 기간 설정하고 데드라인 정하고 포커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꿈 가꾸기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간절한 꿈이 생겼어요. 이제 계획도 잘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할 일도 다 명확해요. 자, 그러면 이제 딱 하려고 그러는데 걸리는 게 많아.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끊어버려야 되거든. 끊어야지. 끊어버린 곳에, 그죠? 내가 이 목표를 위한 시간과 어떤 그런 계획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간절한 꿈을 가졌다면은 이제 끊어야 할 습관과 맺어야 할 습관을 잘 구분을 해서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시고 그 끊어버린 곳에 맺어야 될 것을 맺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끊어야 될 건 많죠. 뭐 대부분 다 갖고 계신 게 멍 때리는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채널 돌리고 있고 넷플릭스 막 돌리고 있다 보면은 뭘 봐야 될지 모르다가 시간 1시간 가버리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내가 끊어버려야 될 습관에 대해서 그 개념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끊어버리시게 되면 그 끊어버리는 시간에 이렇게 성공 목표와 이렇게 맺어버리는데 그 맺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탱크화. 탱크화를 맺는 겁니다. 자, 탱크화를 하는 사람, 탱크화를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 시스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고게더. 가서 쟁취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우리는 다 누구다? 탱크하는 사람이라면 고게더다. 그래서 탱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업가를 보지 않죠. 사업의 시작하는 순간은 언제? 이 결단하는 순간이고 이 결단하는 순간은 언제다? 탱크화를 하는 순간에. 그래서 탱크화를 실천하는 사람, 고게더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업가로 볼 수가 있죠. 이 탱크화는 따로 지난번에 우리 그 정원정 사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이게 네 가지 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웰빙. 우리는 웰빙을 첫 번째로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학습과, 그다음에 세 번째 행동과, 네 번째 성장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우리가 고게더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탱크화를 하면 내가 간절하게 그 원하던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탱커를 하면서 이걸 한다고 내 꿈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빨리 상담 받으셔야 돼요. 다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탱커를 내 탱커 목표를 잘 설정을 했나? 내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했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탱커화를 실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딱 시작하면은 뭐부터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A스텝 하시죠 이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들한테 가장 빨리 몰입할 수 있도록 딱 그 주는 게 탱커화예요. 그 우리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핵심적인 그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이 바로 탱커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쭉 풀어놓은 게 뭐예요? 레위기.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레위기 같은 게 이제 A 스텝이다. 십계명 같은 게 탱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포함되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단을 하고 이제 탱커를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명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단이 안 된 상태니까 명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예. 내 꿈이 간절하지 않으니까 이 명단은 빼고 저 명단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나의 과거의 습관에 묶여가지고 명단을 내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스폰서하고 같이 앉아서 명단 작성을 하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명단 작성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명단은 간단해요. 근데 난 명단을 스폰서와 같이 적자 그러면은 나 명단 없는데요? 저도 처음 명단 적으니까 6명인가요? 16명인가 적게 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사업하려고 딱 적는데 16명 때 이름 적고 나니까 더 적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달할 사람만 적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적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적을 사람 몇 안 돼요. 그동안 우리가 뭐 인간관계 넓게 살아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단이 원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천의 명단이라는 그런 테이프 있었는데 그걸 듣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적을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몇 명이 적을 것 같냐고. 그때 정신 번쩍 차리고 막 적어본 거죠. 그래서 명단이라는 게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뭐 이름이 생각 안 나더라도 뭐 어떤 뭐 특징 뭐 그죠 직업이나 그런 식으로라도 어떤 사람의 그 머리 스타일 뭐 이런 걸로 해서 쭉 적어도 된다고 해서 제가 정말 억지로 계속 적어봤는데 이런 요령을 가지고 적으면 돼요. 일단 아는 사람을 다 적는데 분류를 해서 적으니까 금방 적어지더라고요. 어, 분류를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이것만 해도 몇 명이에요. 예. 친구란 가까운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친구. 예. 그다음에 직장이라면 여러 군데 옮겨 다니잖아요. 직장을 옮길 때마다 알바할 때마다 만났던 친구, 만났던 동료들, 사장님, 그 고객들 쭉 명단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사를 다녔으면 그쪽 그 지역에 살 때 아는 사람, 이쪽 지역에 아는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상점들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서 적는 또 그다음에 시댁 명단, 친정 명단, 그죠? 그다음 내 친구의 가족 명단 이렇게 쭉 적어보면은 의외로 금방 뭐 1000명 적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사람 적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일반 명단이라고 해요. 자, 그 일반 명단을 적고 그 일반 명단을 그 옆에다가 이 네 가지 기준, 그러니까 거리가 가깝다, 자주 만난다, 긍정적이다, 지위가 높다는 것은 약간 경제력 있다 없다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죠. 5점씩 뭐 5개 단계로 해서 5점씩 매기면 전체 20점 만점을 해가지고 각 개인당 이렇게 이 분류되어진 곳에 그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럼 각 분류되어진 곳에 점수 그 각각 점수가 매겨지면 그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모아서 밑에다 추리면은 명단이 나오겠죠. 그게 선별 명단이에요. 점수가 높은 사람은 내가 친하거나 뭐 나한테 잘해주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기준에 점수가 괜찮은 사람을 골라서 선별 명단을 만드는 거예요. 선별 명단을 만들면은 보통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1000명이니까 그죠? 1000명 이상의 명단을 적고 그 중에서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선별 명단을 만들면은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돼요. 그렇게 이제 명단을 적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한 번 적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미팅에 지금도 들으면서 어때요? 또 생각나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자꾸 도망가기는 하지 마시고 딱 붙잡아서 다 적으시라는 거예요. 적으래. 그 명단을. 오늘 미팅하면서도 여러 명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명단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또 붙잡아서 적고. 그러면 추가 명단이 계속 나오는 거죠. 머릿속에 다 생각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딱 들었을 때 또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명단이 또 떠올라요. 그럼 그걸 버리지 말고 또 적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 일반 명단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명단이 많을 때 이 선별 명단을 다 전달하고 나서 명단이 다 없어졌어. 지금 다 전달하신 분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선별 명단 적은 거 다 전달하신 분은 이미 뭐 파운드 스피트 이상 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쭉 다 전달을 했는데 더 이상 전달할 사람이 없어. 이럴 때 다시 일반 명단을 보면 또 그 중에서 점수 높으신 분 또 선별 명단에 넣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명단을 선별해서 전달해가지고 해나가고 또 추가 명단을 통해서 계속 일반 명단을 늘리는 그런 형태의 그 명단 작성하는 프로세스를 가진다 그러면은 명단이 고갈되어지는 일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50명의 그런 그 명단을 이제 확보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전달하는지 시스템에서 그걸 만남과 초청이라고 그래요. 컨택 앤 인바이트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만남과 초청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카톡이나 DM이나 전화를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어, 만남을 하려고 할 때 특히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선별 명단에 1번부터 자꾸 전달하려고 해요. 가장 나한테 잘해준 사람. 뭐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이렇게 해서 1번부터 만나려고 하고 이 사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거절하죠. 어제까지 나하고 그냥 같이 지내다가 웬 사업? 이러면서 뭐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아마 테니스 대회 윈블던 대회 지금 출전 준비한다고 해보세요. 그 찬성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네, 이게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네요. 자, 그러면 게임 대회 내가 프로 게이머가 돼가지고 게임 대회 우승해보겠다라고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내가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50번부터 100명이면 100번부터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번인 분이 거절을 하면 어때요? 기분이 1번보다는 덜 나빠요. 50번이 거절하면요 1번보다는 덜 나쁘죠. 그래서 최소한 5명에서 10명의 그런 연습을 해보시고 거절을 받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1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50번부터 쭉 거꾸로 오는 게 아니고 50번부터 한 40번까지 한번 거절을 받아보면은 거절에 대해서 맷집이 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1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까운 사람들이 거절해도 별로 충격받지 않습니다. 물론 거절받고 또 스폰서 때 와가지고 다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방식을 요령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나고자 할 때 일단 우리가 카톡이나 DM이나 전화를 하는데 그 카톡이나 DM과 전화를 할 때 목적은요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서 사업 설명을 하거나 내가 뭘 하려고 한다라는 걸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그건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고 이런 카톡, DM, 전화를 하는 목적은 무조건 만날 약속만 잡으면 끝난 거예요. 목적 달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날 약속만 잡으시면 된다.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그러면 DM이나 이런 거 할 때 저는 진짜 전화 같은 거 할 때요.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제가 집에 전화하면 아버지가 아버지 저 별일 없죠? 그랬더니 넌 별일 있을 때만 전화하냐? 끊어라. 팍 끊으시고. 네, 뭐 진짜 어떻게 전화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다시 전화해. 아버지 그랬다. 왜? 아니 근데 그럼 어떻게 전화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뭐 날씨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그럼 다음에 전화할 때는 아버지 날씨가 어떠세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내려와라 이놈아 딱 그런 거더라고. 오늘 만나는 게 목적이야 아버지도 전화가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화비 나온다 내려와라 뭐 이게 다인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에서 이게 FRM을 배우고 나서 그다음 전화가 쉬워진 거예요. 패밀리 패밀리 그다음에 O는 occupation 이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R은 recreation M은 이제 메시지죠. 동기 어떤 그런 만나는 어떤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네 가지 FRM 폼 잡고 이야기해라.
이게 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DM 할 때는 뭐 카톡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 안부 카톡 할 때도 마찬가지야. 가족 안부 물어보고 네 현재 직업하는 어떻고 너 쉬는 날은 어떠냐, 네 여유 시간은 언제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럼 그때 만나면 되겠네 하고 또 그냥 그다음에 이제 그 만나면 되겠네 하고 상대방 카톡을 안 보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만나기로 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이거 하면서 그 요령 한 가지를 깨우친 게 이거예요. 반드시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멘트를 꼭 날려야 돼. 왜 만나는지 그냥 친구는 그냥 막 뭐 그냥 괜히 좋잖아요. 만나러 그냥 만나러 오는데 나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만났을 때 그런 어떤 서로의 동상이몽,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줄이는 한 가지 멘트가 바로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왔을 때 이 할 이야기가 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초기에는 이야기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만났을 때 뭐라고 언제 이야기하지? 그 타임을 못 잡아가지고 진짜 그냥 놀다가 모는 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전화나 카톡이나 그 문자나 할 때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만난 약속을 할 때는요 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멘트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만날 약속을 해서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30초 안에 본론을 이야기해야 돼. 상대방이 너 할 이야기 뭐 이렇게 물어보면 좋지만 안 물어보죠. 아무 생각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빨리 할 수가 있겠죠. 전문가들은요, 특히 세일즈 전문가나 아니면 이렇게 인간관계 전문가들은 항상 거래에 대한 대가들은 항상 그 조언이 30초 안에 본론을 빨리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본론을 말 안 하면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 말이 하나도 안 들리고 내가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 어색해고 경직돼 있게 돼요. 예. 그래서 30초 안에 본론을 빨리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그 훈련을 하신다 그러면 어, 그 사람과 만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내가 오픈했을 때 거절하면 거절한 대로 그죠? 그다음 내가 또 대처를 배운 대로 또 대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30초 안에 본론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컨텍스트 포인트. 항상 뭐 이게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게 지금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암손에 달고 만도 이렇게 했지만 요 6가지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메이 사업 해볼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제품 써봤냐? 아메이 제품 써봤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제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써봤어. 상대방이 yes라는 말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yes라는 말을 한 번 해, 예,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계속 긍정적으로 가요. 근데 첫 마디가 부정이 딱 나오게 돼. 너 아메이 사업 해볼래? 에이씨, 너 그 얘기 하려고 왔네.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도의 훈련 받으신 분들이 yes라는 말을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6가지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여기 피라미드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yes라는 말로 또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여기 있잖아요. 그럼 맞아, 좋은 피라미드야. 이렇게 했더니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또 확 달라졌다. 그래서 20% 라이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6가지 암손에 달고 만두.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이디 만들어줄까? 아이디 만들어드릴까요? 아이디 만들어드릴까요? 뭐 회원 번호 하나 만들어드릴까? 이렇게 하면은 제품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시스템에서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초 안에 본론을 이야기하고 물론 뭐 30년 만에 40년 만에 만난 친구하고 오픈이 어려워요. 근데 한번 제품은요 그냥 내가 민망해서 그렇지 상대방은 부담이 없어요. 제품 이야기. 제품 써봤니? 하면은 대부분 써봤다는 이야기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훈련을 쭉 하시면은 그런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초 오픈을 해보면은 이분을 소부자로 할 건지 아니면 나한테 어떤 소개를 해줄 사람인지 아니면 사업을 시킬 사람인지 딱 오픈해보면 딱 느낌이 와요. 그래서 내 딱 이렇게 컨텍스트 포인트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첫 번째 분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도 노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오신 분 중에 노 안 하신 분 있어요? 노 했다가 또 몇 년 있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노가 아니고 또 예스라고 했다가 또 사라진 분도 계시잖아요. 예스라고 했다 전화 안 받는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노가 아니고 예스가 아니에요. 그럼 주도권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날 약속을 잡은 내가 주도권을 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노하든 예스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소비자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사업자로 키울 것이냐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 개인적 매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파스처라고 그러죠. 여기 넘어갔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만나시고요. 자, 그럼 만난 사람 중에서 긍정적인 사람 있죠.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초청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초대를 해봤을 때 초청이 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여기 적어놨는데요. 약간 내가 만났는데 제품 써봤대. 그리고 뭐 긍정적이야. 그런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한번 가보죠 뭐 써보죠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분들. 그래서 아마 유재현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도 없으라는 법 없죠?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일단 그 초청을 했을 때 긍정적인 사람에게 저는 요 멘트를 시스템에서 권했는데 요대로 하니까 그 약속이 더 확실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하게 하는 거죠. 월요일이 좋으세요? 수요일이 좋으세요? 우리는 언제로 하면 될까요? 우리 한 달에 두 번 하는 그 저기 비전 OM 있죠. 비전 OM. 비전 OM이 있고 현장 OM이 또 우리 메타 OM 또 온라인 OM도 있잖아요. 그렇게 OM에 초대를 하는 거죠. 세미나가 있고, 파운더스 프리덤 세미나가 있고, 이런 그 것들을 두 개를, 이분이 좋아할 것 같은 걸 두 개를 얼른 생각을 해서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되게 편하게 생각해요. 언제가 괜찮니? 이러면 엄청 어려워요. 그 문제가. 예. 근데, 27일이 좋아, 뭐, 5월 6일이 좋아.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5월 6일이 좋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선택을 잘해요. 그렇게 선택하게끔 하면은 약속이 될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5월 6일이 좋아. 그럼 5월 6일, 그냥 기록해 놓을게. 시흥 그 ABC 행복센터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그쪽에 오면 아마 한 방에 여러,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수첩에 적어 놓고, 그럼 내가 자리 예약해 놓을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너 온다고 자랑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거기다가 너 약속 잘 지키지? 너 약속 너 옛날부터 약속 잘 지켰잖아.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보세요.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는 이게 취소를 못 해요. 네. 이야기 다 해놨어? 자리도 예약했어? 그래서 이런 멘트가 저는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그냥 온다고 해서 오는 줄 알고 믿고 이렇게 그냥 와버리면은 안 올 확률이 안 그래도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굳히기 작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초대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일정이 겹쳐가지고 자꾸 거절을 할 경우가 있죠. 27일도 내가 뭐가 있고 5월 6일은 토요일인데 주인 뭐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정중하게 그 개인적 일정을 취소하는 것을 권유를 하는 거죠. 우리 그럼 그래 바쁘면 그렇게 이렇게 굳이 시간 내서 만났는데 그렇게 해 그렇게 온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어차피 거절할 건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한 번 더 나의 어떤 당당한 모습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어떤 기회를 그분이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멘트를 날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취소하면 어때? 그 취소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 이 미팅이 이게 충분한 어떤 사업적인 정보가 될 수 있어. 한번 취소해 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한번 권유를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당당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아니 그때 그거 하지 말고 한번 와줘. 좀 이렇게 되면 그죠?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그 아침에 그 네 가지 바람인가요? 리치 이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와이프가 한번 가본 거야. 그냥 알아보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리치도 그러지 말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조언을 해줬죠. 음원으로. 당당하지 않은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스텔 우유가 아니고 파스처, 이렇게 파스처를 가지고, 이게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 같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마다 뭘 하면 되냐면 OM을 들어보죠. OM을 들으면 그렇지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지. 내가 그분한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는 거고 우리 같이 인생을 바꾸자는 거잖아. 이런 생각으로 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파수처가 딱 떨어진다는 얘기는 OM을 잘 안 듣고 있다는 얘기. 지금 MBS 하시는 분들 매일 OM 들으니까 어때요? 막 만땅 올라가죠. 막. 예. 만땅? 가득 올라가죠. 그래서 OM을 들을 때 그런 당당한 자세는 회복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OM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파스처에 있습니다. 이런 OM을 들어서 빵빵하게 내가 자존감이 차 있고 파스처가 차 있을 때 이런 거절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초청이 되어서 이제 미팅에 오게 돼요. 요즘에 이제 줌 미팅이 있고 또 홈 미팅이 있고 이렇게 이런 그 미팅장이 있잖아요. 그럴 때 홈 미팅 홈에서는 잘 안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홈에서도 하잖아요. 모일 때 이런 원칙이 있어요. 미팅은 큰 미팅 먼저 가셔야 되는 거예요. 큰 미팅하고 작은 미팅하고 겹쳤을 때 오늘 이 미팅하고 세미나하고 겹치면 우리 이 미팅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세미나로 하는. 그래서 큰 미팅이 뭔지를 스폰서한테 물어보셔서 스폰서들이 모이는 큰 미팅은 어디냐면 스폰서들이 모이는 거. 그죠? 스폰서가 그 가는 곳과 내가 하는 미팅이 겹쳤어요. 그럼 스폰서가 거기 함께 모이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내 미팅을 접고 거기에 함께 하는 게 사업적으로 훨씬 유리해요.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소비자가 한 명이 더 소중하고 그렇지만 그는 모르는 소리예요. 자, 자동차를 주차를 할 때 여기가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하는데 바로 집어넣으면 주차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쭉 지나쳐가지고 백으로 넣어야 주차가 가능할 때가 많죠. 그럼 쭉 지나가는데 왜 지나가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팅이 큰 미팅 우선이라고 했을 때 당장 내가 이게 이익인데 왜 그걸 해야 돼요?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그거 같아요. 주차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 지나가는 걸 내가 그렇게 정말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시스템 넥스트 그룹에서는요.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스폰서가 전화 오면요. 강의하다가도 스폰서 전화 받으면 나간대. 자, 스폰서 전화 왔습니다 하고 나가서 전화 받고 할 정도로 스폰서가 어떤 주최하는 미팅이나 어떤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그 정도의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표현을 미국 사람들이 하고 한 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큰 미팅 우선이라는 이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미팅은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가 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중에서 갈 수 있을 때 가고 갈 수 없을 때 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3번 무슨 요일 무슨 시간에 반드시 가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게 왜 그래요? 그게 복제가 돼야죠. 해야 되니까. 나중에 복제가 나오겠지만 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복제를 염두에 두고 원칙을 정해서 하면 복제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갈 수 있을 때 가고 갈 수 없을 때 가고 이렇게 되면 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큰 미팅 우선으로 간다. 미팅 전에는 처음 오시는 분, 아까 초대하신 분을 그냥 모시고 오면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오면 굉장히 뻘쭘해요. 저도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저분이 누군지 모를 때는요. 이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 질문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슨 말을 못, 이게 인사만 하고 그냥 웃고 그냥 제가 처음 오신 분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넘어간 얘기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은 뭔가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죠. 예를 들면 예전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 사전 정보를 제공해 주면은 호스트나 주변 분들이 그분이 편안하게 그 장소에서 어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바바리맨을 짠 하고 모시고 오셔버리면은 조금 그 호스트나 함께 하신 분들 좀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리 좀 정보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어린이나 애완동물은 여기 만약에 애완동물 한 분이 예, 그 애기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죠? 그래서 홈미팅 할 때도 그렇고 약간 한쪽으로 격리를 하는 게 좋아요. 뭐 그 처음 오신 분은 모시고 오면 할 수 없지만 내가 굳이 나의 그죠? 그걸 노출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에 강사 프로모션. 그죠? 모시고 오신 그 초대한 분한테 오늘 강사가 누구라는 소개를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뭐 음원이라든지 자료를 주면 훨씬 더 처음 오신 분이 좀 부담이 없이 익숙하게 만날 수가 있겠죠. 마치 뭐 그 전에 듣고 오면요. 저가 강의할 때 처음 오신 분 있잖아요. 엄청 친하게 느끼시더라고요. 저에 대해 음원을 다 듣고 와서 소문 다 들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훨씬 더 편해하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사 프로모션 해주시면 좋고요. 자료나 필기구를 준비해 주시고 좋은 자리. 삼선이 제일 좋다고 그러고 다 삼선한 적이잖아요. 삼선이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누굴 모시고 왔는데 내가 열심히 들어야지. 자,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자꾸 보고 있으면은 그저 상대방이 뭐야 이거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누굴 모시고 왔을 때는 열심히 그 강사의 강의를 듣는 그런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시스템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을 다음 오신 분 자꾸 확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끝나고 저도 자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다음 약속을 잡을 때는 그 자료를 주는 거죠. 헤어질 때는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을 만날 수가 있죠. 내가 자료를 줬을 때 자료 받으러 가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는 신발이라도 벗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걸 주면 내 거 받으러 가는데. 예. 그래서 48시간 내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다음 이야기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손에 쥐어줘라. 그럼 그걸 받으러 가라. 그러면 48시간 내에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시스템에서 권하는 미팅의 요령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 또 작으네요. 자, 후속 조치. 예. 이걸 팔로우업과 팔로우 스루로 나눌 수가 있죠. 후속 조치는 팔로우업. 이건 시스템에 플러그인 시키는 거죠.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탱커를 시작하시는 분에게 탱커를 시작하든 안 하든 어떤 미팅에 오신 분한테 시스템에 조인 시켜주는 그 과정을 팔로우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리더십으로 앞에서 끄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개개인별로 맞춤식으로 훈련하시 교회에서도요 팔로우업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1대1 후원 그죠? 뒤에서 다 서포트라고 하지 리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정도로 시대가 굉장히 바뀌었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 사상이 지금 거의 그 팽배한 이후로 개인별 맞춤식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졌고 뭐 AI도 다 개인 맞춤식으로 하는 시대라. 근데 우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팔로우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개인별 맞춤식으로 우리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 있었죠. 그 원칙이 있어요.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만난다. 48시간 내에 만난다. 그래서 굳이 24시간 내에 만날 수 있는데도 48시간 만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48,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요. 비전을 보고 열심히 하시려는, 저는 하루 3번도 만난 적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 사업을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오니까 아침에 만나고, 회의할 때 만나고, 점심 먹을 때 만나고, 저녁 때 퇴근하고 만나고, 하루 3번 만나게 되니까 진짜 쌤이랑 뭐 절 다 따라오게 되는 10명이 따라붙더라고요, 10명이. 그래서 제가 24시간 왜 48시간 아니라 24시간 48시간인가 그때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48시간 내에요. 48시간마다가 아니고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스폰서와 그 대신 그 스폰서와 이 만남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이 피드백은 목표가 있을 때 피드백이 가능하죠. 이분은 시스템에 플러그인 시키기 위해서 지금 팔로우업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과정을 스폰서와 공유할 때 피드백을 받으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 빠른 속도로 플러그인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몰래 내가 놀리켜줘야지, 내가 기분 좋게 해드려야지, 이거는 시스템이 없어요. 반드시 이 수시 상담을 통해서, 우리 탱커의 수시 상담이 있죠. 수시 상담을 통해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럼 만나서 뭘 하느냐? OM을 듣고 제품을 써보고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OM 듣고 가서 뭘 하고 싶으냐면 잘 팔고 싶어 해요. 막 좀 팔고 싶고 하는데 못 팔 것 같으니까 힘들어서 땅 파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파는 게 아니고 내가 써보고 감동하는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팔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안 파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팔게 돼 있어요. 근데 팔지 못하게 하고 써보고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데모도 해드리고 영상도 보여드리고 회사에 대한 우리 OM2 굉장히 효과적이죠.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제품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충분히 그분이 학습할 수 있게 1대1 미팅을 통해서 후속 조치를 통해서 그분이 감동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작은 소비 활동을 통해서 브론즈 수입을 만들 수 있고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1대1 미팅 통해서 내가 이렇게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쌓여있을 때, 이런 후속 조치의 능력이 쌓여졌을 때 아마 SP, GP, 플래티넘이 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후속 조치라는 이 말을 이해하는 게 GP 때에서야 이해했어요. 그전에는 후속 조치했는데 GP 되고 나서 뭔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이게 후속 조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개념. 아마 지금 들으면서도 그 후속 조치지 이러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뭔가 가슴으로 안 하고 머리에만 머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신다 그러면요. 이 구속 조치가 이 사업의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거의 80%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속 조치가. 요걸 잘 배우시면은 굉장히 실력을 갖추게 계시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OM을 듣고 1대1 미팅을 했어요. 근데 자꾸 나를 안 만날라 그래. 상대방이. OM도 왔고 긍정적이고 몇 번 제품도 써봤는데 나를 안 만날라 그래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자세 때문에, 나의 태도 때문에. 자세. 가는데 막 인상 쓰고 가. 근데 인사도 잘 안 해. 방에 들어가는데 그죠? 막 그죠? 경청도 잘 안 하고 자기 말만 해. 막 그죠? 숟가락 막 얹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세월대학을 갔는데 그래 우리 아들도 하버드대 갔잖아. 뭐 이러고 이러면은 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청 그다음에 칭찬도 사실 좀 이렇게 내가 이상한 칭찬할 수가 있죠. 상대방이 뭐 부담스러운 칭찬을 했어요. 야, 너 미스코리아에 대해서 1등 했다며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죠? 그리고 계속 뭐 별로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칭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엉뚱한 칭찬하게 되는 경우도. 그래서 이런 자세들이 때문이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나의 태도, 나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금방 나를 왜 안 만나주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열심히 내가 했는데 배운 대로 열심히 해서 자세도 인사도 잘하고 잘해서 그래도 안 돼.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제가 딱 2분 만나봤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왜 그런지 저도 이제 시스템에서 쭉 살펴보니까 말 때문이래요. 말. 예. 그게 항상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방은 그렇잖아요. 남편이 막 그게 아니고 이러면 짜증 확 나시죠. 나는 그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편인데 그게 아니고 얼마나 이야기하는 남편 다 들어주잖아요. 근데 남편하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벌써 잘렸지? 아닌가? 그래서 그게 아니고 반대 의견, 상대방 의견은 궁금하지 않아요. 내 의견을요, 소비자 이런 분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게 아니고라는 말을 하지 말자. 그래도 잘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을 자꾸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 때문에 상대방이 예, 나를 안 만나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질문도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면요, 질문은 공격당하는 걸로 느낀다. 상대 질문을 할 때. 그래서 질문을 하는 요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평택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이렇게 해도 사실 공격당하는 거예요. 평택 고등학교 나오셨군요. 이렇게 그죠? 천안고등학교 나오셨군요. 이러면 부담이 없죠. 평택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이거 하고 평택고등학교 나오셨군요. 말이 다르죠. 이 말 한마디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 말 한마디의 뉘앙스 때문에 이게 다 된 것도 그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가 싸해질 수 있는 것들을 알면서 이거죠. 95점까지는 노력으로 가능해요. 근데 95점부터 100점까지 올라가면 요거 5점 올리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과외비고 그래서 공유미사님 같은 똑똑이 강사가 필요한 거 아니야. 100점 먹으려면 95점. 그게 95점까지 가는 돈이나 노력보다 95점에 100점 가는 노력이 훨씬 더 그죠? 비싸고 더 하여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작은 하나 차이가 내가 다 해놓은 걸 까먹는 사실을 알고 나면은 그동안에 내가 했던 많은 그런 만남의 어떤 그런 부족함들을 요 말 한마디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요 하나 바뀌면요. 굉장히 많은 만남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그만두고 나한테 막 안 좋은 소리 했던 분 다시 만나니까 어때요? 다시 오죠. 이건 뭐예요? 내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 그걸 팔로우.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면 훌륭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면 나의 매력 때문에 나와 함께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팔로우 트루라는 게 있죠. 이건 덱스터 예고 그룹의 어떻게 보면 자랑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고 그룹이 전 세계 최고 그룹이 될 수 있었는데 팔로우 트루 다이아몬드가 돼도 크라운 암바사더가 돼도 그 그룹에서 함께 하려는 이유는 이 팔로우 트루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빙 보통 이제 Q로 가는 전략은 2가지로 나눠요. 전업자와 부업자. 그래서 세컨 잡으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를 잡고 Q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력을 펼치고 1급 뎁스를 내리면서 각각 가지를 치면은 직장인들은 이제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있잖아요.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뎁스를 내리면서 그 진행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전업자 지금부터 내가 전업을 해야 돼. 그러면 딱 한 달 수입이 150에서 200만 원 수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 안에 1000만 Q를 해서 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642 전법이에요. 642. 6레그를 펼치고 4명의 파트너를 만들어서 2명의 소비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퀄리파이 Q를 한다. 그래서 6레그로 Q를 하면 수입이 200만 원 이상 되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시스템에서 권유해서 그래서 퀵실버라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1000만 포인트를 하면 21%의 캐시백을 받기 때문에 전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전업을 해도 크게 어떤 그 무리가 없어요. 퀄리파이를 한다 하면서 확장시키면 되니까 그런 개념을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퀵실버를 해낼 수 있는 실력만 있으시면요 사실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1000만 포인트의 미학이라고 하죠. 1000만 포인트 이상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1000만 포인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1000만 포인트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1000만 포인트, 1000만 포인트 이상 하는 것도 별로 회사에서는 뭐 2000만 포인트까지는 좀 봐주지만 그 넘어간다 그래서 뭐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0만 포인트 미학이라고 하죠. 1000만 포인트, 1100만 포인트 이렇게 해서 그걸 계속 복제시킬 수만 있다면 되는데 그게 이게 팔로우 스루의 기술입니다. 이게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1000만 포인트 할 수 있는 사람 찾고 뚫고 내려가고 뚫고 내려가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속 조치, 이 팔로우 업과 팔로우 뚜루만 아신다 그러면요. 내 수익과 나의 안정성과 나의 상속되어진 비즈니스까지 해낼 수 있는 노하우가 여기에다 담겨져 있어요. 이걸 내용으로 계속 우리 리더 미팅에서 이 내용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속 조치를 그렇게 해서 퀄리파이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담을 하실 때 내 목표가 없고 내 꿈이 없어. 그럼 상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상담 안 하시는 거잖아요. 상담 안 하는 이유는 뭐 간단해요. 간절한 꿈이 없는 거예요. 간절한 꿈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피드백을 받으셔야 되는데 계속 수시로 막 계속 피드백을 받으시게 돼요. 누굴 만나고 세 번째 주자인데 누굴 만났는데 오늘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스폰서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게 되는데 다른 데서 일을 하는데 피드백 받는데 돈 많이 받습니다. 특히 연수입 1억 2억 10억씩 도전하는데 피드백을 받으시는데 돈 얼마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돈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죠. 돈 준다고 피드백 안 해줍니다. 받아주지도 않겠죠. 제가 노래를 하는데 제가 뭐 차익분식 콩쿨 나가야 돼. 그 레슨을 받고 피드백을 받아야 돼. 그럼 내가 상담하는 하러 누구한테 가요? 그럼 돈을 얼마나 내야 돼? 인간관계 없으면 받아주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해줘요. 그죠? 그런 것처럼 상담은 그거 같습니다. 근데 대가들을 만나면 진짜 세계 최고 대가를 만나잖아요. 만날 수만 있으면요. 물어보잖아요. 돈도 안 받고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어차피 안 할 거잖아. 왜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또 어차피 안 할 거잖아. 근데, 근데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죠. 세계 최고의 성공자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성공자다. 우리 그냥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가 명확하면 계속 간절하면 수시 상담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피드백을 받으시고 그럼 누구하고 피드백을 해야 돼요? 업라인 파운더스 플래티넘 요즘 파운더스 플래티넘으로 많이 특히 예전에 플래티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파운더스 플래티넘과 수시 상담을 하시고 또 수시 상담을 넘어서 정기 상담이라는 게 또 있죠. 정기 상담은 주 1회 이상 스폰서와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뭐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정기 상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기 상담을 하시고 그럼 어떤 내용을 하느냐? 초기 사업은 5150이죠. 5150과
그다음에 50명의 소비자 이런 거 쭉 목표 자기 목표에 대한 그 내용을 상담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담을 할 때 마치 스폰서가 무슨 이렇게 그 상담 정신과 상담 의사라고 생각을 해서 막 나의 모든 사생활을 다 털어놓고 그러시는데 사생활은요 노출 안 할수록 좋아요. 플라톤은 그랬어요. 나이 들수록 절대 사생활을 이야기하지 마라. 나중에 그게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그게 공격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사생활은 노출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사업적으로 피드백 같은 거는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피드백 받는 방식은요. 내가 생각할 때 A라는 방식과 B라는 방식과 C라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객관식으로 내가 생각한 것을 스폰서에게 점검받는 형태로 상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스폰서 입장에서는 이분의 수준이 파악이 되죠. 니즈 파악이 돼요. 그럼 그에 맞게끔 솔루션이 제공이 되어지는 거죠. 대부분 A라는 방식과 B라는 방식과 C라는 방식은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본인 수준의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업라인은요, 시스템대로 그런 시스템대로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A한테 물어보지 뭐라 스폰서한테 물어보죠? 그죠? 매뉴얼이 다 있는데 미팅에서 다 해결되는데 우리 스폰서는 사람이잖아요. 뭐가 나오냐면 제3의 길이 나와요. 원칙을 넘어선 원칙보다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원칙 지키다가 죽으라는 얘기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보다도 그 사람이 우선이고. 그죠? 어떤 의로움이 더 먼저잖아요. 뭐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에,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잡으러 왔는데 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게 정직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스템을 넘어선, 원칙을 넘어선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판례들이, 뭐 법으로 따지면 판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정말 뭐 벽과 같은 진짜 교도석 담벼락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그런 순간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하실 때 내가 A, B, C 솔루션을 내가 나름대로 준비한 걸 이야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죠. 굉장히 큰 성장이 있어요. 제3의 길 제시가 가능.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막 뭐 내 속 이야기 뭐 가족 근데 부정적인 거 막 그냥 정신과 상담 형태의 막 이야기가 되어 있을 때는 그걸 못 해요. 그렇게 막 다운되어지고 그런 막 엉망진창인 현재 감정 상태에서 무슨 그런 비즈니스적인 어떤 조언이 되겠습니까? 근데 듣고 그래 같이 공감하고 그러고 끝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로 그러고 끝냈던 경우가 많아요. 이게 솔루션이 이만큼 있는데 이게 지금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 같이 울고 같이 이러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상담의 어떤 뭐 그런 시기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빨리 그걸 접고 비즈니스적으로 빨리 전환을 하시는 게 좋죠. 저 신명 사장님 처음에 만나가지고 계속 우리가 모르던 사이니까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놀았잖아요. 만나가지고. 그래서 놀다 보니까 신명 사장님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좀 사업 좀 하고 싶다고. 사업 이야기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경험, 그때 우리 둘이서 무슨 뭐한 거냐, 둘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냥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냥 하고 말았던 거예요. 다들 비즈니스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A와 B와 C의 어떤 방식대로 내가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할 때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다. 좋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길 바라고요. 또 만날 때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이 우리는 뭐 놀랍게 Q12 플래너에 아주 그 상담받을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있죠. 감사의 길까지 다 거기에 적고 있기 때문에 그 노트를 가지고 그다음에 소비자 노트를 가지고 이렇게 잘 만나시면은 스폰서와 충분히 상담하실 수 있고요. 그 노트 없이 가면요, 그냥 별 효과적이지 않아요. 내가 상담하러 갈 때 뭔가 준비 없이 그냥 말로만 가서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효과적이지 않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만나시면은 좋아요. 자, 그다음에 주의사항 크로스 라인이죠. 크로스 라인은 형제들하고 좋은 교류를 할 때 그부 형제와 이렇게 하는데 본의 아니게 그냥 스폰서가 미워져. 그리고 아메이가 싫어져.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자기도 몰라요. 크로스 라인 하는 건요. 내가 몰라요.
좋게 좋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했는데 끝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스폰서 좀 그러네. 아메가 뭐 이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날 크로스 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크로스 하는 순간에는 몰라요. 지나가 봤을 때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뭔가 찜찜하다?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네, 크로스 했네. 이렇게 본인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다음 복제. 이렇게 이제 그 성장을 위해서는 상담이 되어진 나의 그 원본을 피드백을 통해서 내 원본을 깨끗하게 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원본이 이제 복제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단체 경기예요. 단체 경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 포지션마다 각각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그런 복제시킬 수 있는 원본과 또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깨끗한 원본인가. 그 깨끗한 원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하는데 그거 안 까먹으려고 그죠? 하는 게 우리가 탱커잖아요. 탱커는 백신이에요, 백신. 우리는 아메이 사업 정도는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리치와 제이가 누구나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의 기회를 준다는 얘기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면 아메이 사업으로 성공할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식물인간인 분도 누워가지고 에메랄드가 되잖아요. 그 철원 춘천인가요? 거기 그분은. 이게 병원 누워가지고 에메랄드가 다고 하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누구나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부정적인 어떤 요소들, 내가 의심하고 아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의 그 성공을 저항하고 방해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들이 막 부정 바이러스들이 나를 그냥 점령을 해버리니까 감염시켜버리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는 백신이 탱커하다는 걸 믿으시고 탱커를 통해서 내가 도전하고 또 나의 부정적인 요소들, 바이러스들을 막는다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탱커가 그냥 실천을 넘어서 습관이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죠. 저는 탱커를 안 써도 탱커를 그냥 하고 있잖아요. 사실 안 써도 당연히 하고 있는 거죠. 한걸 쓴 거니까 쓰든 안 쓰든 계속 하고 있는. 근데 쓰는 것도 또 탱커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쓰는 거지. 그냥 일상이 돼 있죠. 과거에 암에 하기 전과 하고 나서 이렇게 비교하면 저는 그 전에 성경만 읽다가 이제는 성경 소적 읽는 이유는 탱커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탱커화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깨끗한 원본에서는 그런 습관 복제, 탱커를 하는 습관을 가진 그런 고궤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 복제죠, 자세. 태도죠, 태도. 그래서 자세 복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 복제와 내적 복제가 있다. 그래서 외적 복제는 행동. 행동은 사실 금방 바꿀 수가 있어요. 금방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적 복제도 금방 바꿀 수가 있어요. 표가 안 날 뿐이죠. 그래서 저는 금방 바꿀 수 있다. 이걸 파격적인 변화. 그리고 계속 MBS 하면서 바로 변해요. 한주희 사장은요, 세미나 한번 나오면서 그 다음날 바로 바뀌었어요. 그 하루 만에 바뀐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전까지만 해도 부정적이고 막 이러다가 딱 세미나 한번 듣더니 갑자기 그 다음 프리워시를 바로 7개를 전달해버리는 그런 긍정력으로 바로 바뀌어버리는 게 이 사업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변해 바로 포도주가 돼버리는. 화학적인 변화가 바로 일어나요. 그걸 믿으십시오. 왜 내가 굳이 그 변화의 속도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대방이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그냥 가만히 그냥 그대로 놔둔 거라 그대로 있거나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확 바뀔 수가 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바로 말도 바로 바꾸면 되잖아요. 복장 그죠? 복장 바로 바꾸면 되고. 자 그다음에 내적 인격은 지금도 계속 쌓아가면 되죠. 그래서 훌륭해지려고 하신다고 하면 내가 지금부터 변화라는 건 뭐예요? 성장하는 쪽으로 변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훌륭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예,
내적 복제 자세 이런 것들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인격하고 핀하고는 사실 상관은 없지만 핀 성취하고 나서 굉장히 좌우로만. 그래서 인격을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인격에 관심을 가지시고, 인격에는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옳은 것을 선택을 해서 가는 그 능력이 인격이잖아요. 그걸 계속 추구해 나가신다 그러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외적 자세를 잘 잡았다고 했을 때 복제 원리를 적용하신다 그러면은 배가의 원리는 부자들만 하는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배가의 원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신문지를 접기 시작하면 뭐 40번 접으면 달까지 간다면서요. 예. 그렇게 배가의 원리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지금 이 배가의 원리를 통해서 전 세계 부자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죠. 막. 앨런 머스크에서 제프 베조스로 밀 게이츠도 왔다 갔다. 이게 배가의 원리 때문에 그렇게 막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배가의 원리 좀 한번 활용해서 사업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원본이 됐을 때 나와 똑같은 사람은 1년에 한 명을 한번 탄생시켜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1년에 한 명씩을 나와 똑같은 사람을 복제시킨다 그러면 내가 복제시킨 이분도 또 한 명씩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8년이 지났을 때 256명이 되고, 그죠? 우리는 그 루비 보너스를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겠죠. 개인당 한 20만 포인트 정도씩을 소비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럼 1년에 한 명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명이면 우리는 7달 만에 우리는 브론즈 아니죠. 퍼포먼스 플러스를 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8달이면 루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와 그런 파트너들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복제 원리. 이 한 단계만 더 넘어가면 상승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사업성을 들어보면 실제로 본인 데이터를 보여주시는 김기문 사장님 같은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 일정한 수준까지는 그런 배가의 원리를 통해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6천 원이 12,000원 되는 속도나 6천만 원이 1억 2천원 되는 속도나 6천억이 1조 2천억이 되는 속도나 똑같을 수 있다. 이게 이 사업의 가진 비밀입니다. 이거를 내가 믿고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제를 통해서 사업을 해나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7070에 라스베가스에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A-스텝 이 방식을 통해서 이 사업을 성장해 내시고 이걸 복제를 통해서 큰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